타협에서 풍부함으로. 14번째 선물 능력의 유연성은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이고 집중적인 방식으로 어떤 일이든 붙잡고 싸우는 두려움 없는 개방성입니다. 만일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배웁니다. 그리고 일단 배우면 그것을 다른 삶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동시에 여러 다른 방향으로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풍부함을 창조합니다. 14번째 유전자키, 선물, 능력. 오늘은 14번째 유전자키, 2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4.7기 민입니다. 잠시 자랑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선물과 축하 그리고 마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교수님께서 주신 종과 육기분들이 주신 윈드차임, 그리고 소리는 잠시 안 들렸지만 8기분들이 주신 수정구슬을 잠시 쓰다듬었습니다. 그 외에도 케이크라든지 꽃 등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14번의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렇게 7기 졸업은 저에게 2번째 졸업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개인화의 길로 마지막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습니다. 골드패스에서 목적, 끌어당김, SQ, 펄, 삶의 일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개인화의 길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몸을 따라 그린 그림에 직선의 그 길을 척추로 장착한다고 떠올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쇄골부터 시작되는 팔의 뼈와 척추가 교차되며 몸 안에 십자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외부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 안에 있었기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몸은 나이기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삶이자 경험의 산물이겠구나. 관계는 발 쪽에 있기에 그라운딩해주고 끌어당김이 생식기 부분에서 주도권을 갖고 상상을 즐기도록 허용한다면 삶의 일은 영감을 마음껏 펼치며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저희 추상적인 개성화의 길 정리였습니다. 몸의 미세신경과 혈관들이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유전자키뿐만 아니라 저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경험으로 이어질 때 그 든든한 나무 한 그루가 제 몸 안에 있다고 상상하니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다 본뜩 왜 나는 2번의 졸업을 하게 된 것일까? 부모 타인 일이 늘 우선순위였고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저의 많은 것을 뒤로 미뤄도 괜찮다며 외부의 기준을 두고 타협하며 살아왔기에 제 스스로와의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만큼 온전히 저를 마주하는 것 또한 힘들었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핵심 상처인 거부, 태어나자마자 존재를 거부받았다는 생각에 세상을 불신하면서도 한편으론 버림받을까 두려움에 저의 쓸모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와 맞지 않는 일임에도 부모를 위해 일을 하고 그들에게 걱정이 되지 않는 선을 지키며 착한 딸로서 가치를 부여받으려고 애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를 외면한 만큼 고통스러웠고 늘 몸이 아팠고 저를 알아가는 것이 참 낯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감정을 표출하거나 아프고 힘든 것을 티내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하기 싫었습니다. 거기다 제 이야기를 하며 우는 것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헌데 카드 뉴스를 하는 동안 제 이야기는 거의 아프고 울먹이는 내용이 많긴 했었죠. 일을 하며 반차를 내고 시간을 내거나 주말에는 숙소를 잡아가며 카드 뉴스를 준비하고 겨우 써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을 말한다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말의 무게감과 상대방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기억들로 저의 생각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다며 여겨왔기에 그렇게 저의 마음을 말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지겨울 정도로 같은 내용이어도 쓰고 또 써보니 제가 많이 억눌렀고 그만큼 아팠던 거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라 여겼던 많은 일들과 결핍감, 부족감, 허무함, 부질없음, 무력감, 분노들이 저를 이해하고 깨워지기 위한 것임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였음을 알게 되는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부로 향한 타협의 방향이 저로 바뀌었기에 칠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가족의 감정들을 책임지겠다고 작년에 계속 말하던 것들을 올해는 풀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쓸모없고 무능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든 쓸모있는 존재가 되겠다며 버텨보던 해소되지 않던 지난날의 기억들, 봐주기를 기다리며 웅크린 여러 모습의 저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채워줄 구원자, 외부의 말에 의지하고 허락받고 확인받고 싶었고 현재 상태와는 다른 상황들을 원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다 세션과 사진 속 아빠의 장난기 있는 모습에서 훅 한 방을 먹었습니다. 과정을 하며 나를 약한 존재라고 희생자 모드에 머물게 했었지만 저 또한 다른 이의 마음을 핥기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눈앞에 지금 보이는 모습만 바라봤을 뿐 그 사람의 여러 면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받아야 할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정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니 찌질함도 화를 내고 징징거리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모든 모습의 내가 사랑이고 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구분하지 않고 표현하고 느껴주는 것이 개인화의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시선을 바꿔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겪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니 칠기의 과정 또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주했던 칠기 도반님들이 모두 나의 부모였고 그리고 나였음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흡수된 이야기들이 제 안에 작은 신뢰들을 쌓아가도록 도와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음에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득 일을 할 때 입버릇처럼 말하던 저의 말이 떠오릅니다.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여러 모습을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사랑해 가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타인을 통해 저를 알아가도록 배웠고 저를 알아가고 있기에 이제 외부와 올바른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는 힘을 내보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서 나로, 나에서 다시 우리로 돌아갑니다. 풍요롭고 조화로운 삶을 물려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걸 바라볼 용기를 가지라는 14번의 선물 능력은 아파도 힘들어도 어떤 것을 해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만끽하며 일상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되고 길고 길었던 시간이었지만 두 번째 골든패스라는 하나의 여정이 끝났고 그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시작을 경험하러 갑니다. 새로움의 혼란을 떠올리니 떨리고 두근거립니다. 이번엔 어떤 시선으로 창조를 해나갈지 궁금도 하네요. 계속 반복되고 또 경험하고 이어나가야겠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울고 웃던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음을. 나는 너의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나의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